자, 지금 가장 이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는 특검이 바로 김건희 특검팀이죠. 알려진 것만 16개. 그 이후로도 추가 혐의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새로운 수사 상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명품 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물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 있던 보증서를 통해서 누가 이걸 구매했는지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서 대신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요, 이 구매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가 사업 관련의 대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시계가 뇌물이었고 그 뇌물에 대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았겠냐? 지금 이걸 지금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가 서 씨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도 개인으로서는 최고액인 1,000만 원을 후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로봇 경옥의 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총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경호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혹시라도 뇌물로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어쨌든 이분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수사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은 본인이 뭐 VIP라서 5천만 원짜리 상당의 시계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대신 구매를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아니고 내가 시계를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싸게 대신 구매해 준 거다라고 지금 서모 씨도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부인이 시계를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시계를 대신 사달라고 그러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좀 깔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 사실들이 사실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측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인을 받기 위해서 대신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상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영부인은 엄격히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조차도 가문을박이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구매자 측과 김건희 여사 측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되려면 이것을 구매자 측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구매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 김 여사 측에서 자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입증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할 때 나왔던 것 또 하나 있었죠. 이 가짜 이 명품 목걸이. 이 한편 김건희 특검은 어제 이 나토 이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죠. 가짜 말고 진품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실시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특검이 이 목걸이의 이름이 반클리프라는 목걸이인데 이 반클리프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 업체요. 서희건설 고위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가 나토 때 착용한 이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사갔던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이 반클리프 이 브랜드 목걸이를 인사청탁 목적의 뇌물로 전달한 거 아닌지 지금 그 의심을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추천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의 과거 발언을 짧게 들어보시죠.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의 비서로 임용이 되는 그 시기하고 목걸이가 오가는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특검이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밝혀내려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온 그 가짜 목걸이 말고 네. 진짜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찌 네. 됐든. 그거를 찾기 전에는 네. 이거 입증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진짜를 찾기 전에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가의 목걸이들은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봤지만 이 다 보증 번호, 이 번호가 있잖아요. 일련 네. 번호가. 근데 그 일련 번호의 그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인척의 집에서 나왔고 또 이것을 누가 샀는지 알아보니까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가서 구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구매를 한 방식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그 반클리프 매장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닌가 봐요. 네. 단골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나름 현금이나 캐시를 뭐 카드로 계산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뭐 다른 뭐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다가 또 그 백화점 상품권을 다른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고 복잡한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주얼리 매장에 가면 누가 차실 거예요? 본인이 찰 거 아니면 누가 차실 거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멋쟁이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혹시 김건희 여사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TV에 보니까 차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정황들을 하나씩 그래서 이 직원들까지 다 소환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가성이 있어서 대신 구매를 해서 뇌물성으로 줬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소상히 잘 밝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 추측성 정황까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구매하는 방식, 결제 방식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한 정황이 지금 특검에 포착이 됐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게 돈의 흐름을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또 의심이 가게 되는 그런 구매 방법이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정황상으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입증 책임은 특검 측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김건희 여사 측과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이고 2010년경 홍콩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했고 특검 측에서는 2015년 모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재반박을 했죠. 1985년부터 출시가 된 모델이었다라고 하고 상당히 모양이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좀 진실 공방이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진품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서 그 구매 내역과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직접적인 입증까지 아직 닿지는 못한 것 같다. 이 정도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